어저께 아시다시피 이종명 전 제3차장에 대한 증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 수사 당시에 이종명 전 3차장과 김용판 서울청장이 당일날 오후 7시에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시기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건에 개입하고 조율, 축소,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활동을 도운 민간인 이모 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감찰실에서 심리전단 차량을 대상으로 보안 감찰이 벌어졌고 당시 차량 안에서 업무 지시서를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세훈 재판 과정에서 셀프 감금을 하던 김모 요원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187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정원이 직접 김모 요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구출 작전을 논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12월 11일 날 현장 상황을 저희가 쭉 알고 있지만 112의 신고를 4차례에 걸쳐서 김모 요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 요원을 직접 국정원이 개입해서 구출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점은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종명 3차장이 김용판 서울청장과 만났을 때의 대화와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에 7시에 만나서 김용판 청장은 김 요원을 현행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러니까 7시에 만난 직후에 상황이 급전하자 이때 저녁 9시 59분에 다시 이종명 제3차장이 김용판 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때 김용판 서울청장은 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 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때 이종명 차장은 알았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저녁 8시 52분이죠. 이때는 댓글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종명 차장이 서울청장한테 전화했을 때 김 청장은 이 사건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즉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3차 통화는 12월 16일 오후입니다. 이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즈음입니다. 이때 김용판 서울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도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냥 직원들을 믿고 있다. 뭐 나온 게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저께 이종명 차장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쭉 저희가 다시 복귀를 해보면 이종명 3차장이 몰랐다, 가벼운 자리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은 위증입니다. 왜 위증이냐면 국정원은 이미 전직 직원인 김모 씨가 12월 5일과 6일 국정원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 요원에 대해서 주소지를 확인한 것으로 이미 국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노출됐다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12월 5일 또는 6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12월 10일 오후 2시경 동문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전직 김모 씨 차량이 CCTV로 찍혀 있었고 11일 날 김하영 씨가 거주하는 지하주차장에 차량 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 접촉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김모 요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거주지, 그러니까 607호가 파악된 것은 오후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김용판 서울청장과 이종명 3차장이 말 그대로 서울시 통합 방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3주 전에 약속을 잡았다라고 하는 점은 그야말로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정원이 이종명 제3차장을 통해서 김용판 청장을 만난 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이 김용판 서울청장과 이종명 제3차장이 7시에 만나서 2시간가량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검찰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다 진행된 거 아니겠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제3차장을 비롯해서 국정원과 경찰, 정치권 관계자 1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종명 전 차장과 김용판 청장의 밝혀진 3차례의 통화 외에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12월 15일 김용판 서울청장한테 국정원 국장이 전화를 해서 김용판 청장한테 전산 전문가에 따르면 하루면 분석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좀 이르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국장은 실명으로 재판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알려진 저희가 권영세 상황실장과 원세훈 원장이 NLL 대화록을 갖고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실장이 NLL 대화록만 갖고 통화를 했겠느냐라는 점이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김용판 청장과 박원동 국장이 통화를 합니다. 이 박원동 국장이 김용판 청장하고 전화하기 한두 시간 전에 이종명 제3차장은 김용판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10여 명과의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김모 요원에 대해서 김용판 청장이 12월 11일 날 현행범 수준일 것이다.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수사 원칙에서 12월 12일 날 오후 3시경에 권은희 수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사 중인 사건이며 검찰에서 기각당할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 밤부터 12월 12일 오전 오후 상황에 어떠한 압력과 지시가 있었길래 김용판 청장이 12월 11일 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입장에서 선회했는지 이것도 철저히 규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중간 정도 수사된 것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빨리 국민들한테 밝혀져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